안녕하세요. 유재홍입니다. 분산 분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원 혼합 분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원 혼합 분산 분석은 집단 간 변인의 주요과, 집단 내 변인의 주요과, 집단 간 변인과 집단 내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립 변인이 두 개인데 하나는 실험과 통제 집단을 구분하는 집단에 관한 변인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구분하는 시점에 관한 변인입니다. 여기서 집단 변인은 실험과 통제 집단의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집단 간 변인이 되며 시점 변인은 사전과 사후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집단 내 변인이 되죠. 그래서 집단 간 변인과 집단 내 변인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혼합 분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바로 한번 예시를 통해 SPSS로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논문 방식으로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연을 잘 할 수 있겠다는 금연 효능감을 높이는 실험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실험 집단 27명, 통제 집단 27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금연 효능감 결과값을 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SPSS 열고 이원 혼합 분산 분석 데이터를 불러오신 뒤에 분석을 누르고 일반 선형 모형을 누릅니다. 그리고 반복 측도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창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개체 내 요인 이름에 시점이라고 쓰고 수준수에는 사전과 사후이기 때문에 숫자 2를 적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인 측도 이름에는 효능감이라고 쓰고 추가를 눌러준 뒤에 정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창이 하나 뜰 텐데요. 거기서 사전 금연 효능감을 개체 내 변수에 먼저 넣어주고 그 뒤에 사후 금연 효능감을 개체 내 변수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개체 간 요인 박스에는 집단을 넣어줍니다. 자, 거의 다 왔는데요. 오른쪽 도표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창에서 수평축 변수에 시점을 넣어주고 집단을 선 구분 변수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밑에 시점 곱하기 집단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을 눌러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원 혼합 분산 분석이 모두 끝이 납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죠. 먼저 집단 간 비교를 한번 볼 거고요. 이후 집단 내 비교를 본 뒤에 제일 중요한 상호작용 검증 값을 확인할 겁니다. 먼저 집단 간 비교, 즉 사전과 사후 검사 점수를 평균해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체 간 효과 검정을 보겠습니다.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통제와 실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0.05보다 크면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보니까 0.475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면 망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상호작용이 유의하면 괜찮아요. 바로 두 번째인 사전과 사후 검사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집단 내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내 효과 검정에서 시점의 구형성 가정이라 적힌 줄의 유의 확률을 보면 되는데요. 이것도 0.05보다 작으면 실험과 통제 집단을 통합했을 때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간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니까 0.013으로 나타나 집단 내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 효과는 바로 밑에 시점 곱하기 집단이라고 되어 있는 칸을 확인하면 됩니다. 똑같이 구형성 가정이라 적힌 줄의 유의 확률을 보면 되는데 0.05보다 낮은 0.000이기 때문에 시점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유의하다는 것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른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값 밑에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실험 집단인 파란색은 실험 후에 금연 효능감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통제 집단인 빨간색은 실험 후에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결과를 종합해보면 금연 코칭 프로그램 효과가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는 않죠. 딱 확인할 부분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또 궁금하신 부분이 어떻게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프로그램 효과성 논문의 결과 파트는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프로그램 효과 지속성 검증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동질성 검증은 T검증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 효과성 검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한 논문은 성장 마인드셋 코칭 프로그램이 성장 마인드셋 학습 목표 지향성,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인데요.
보시면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해 어떤 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사전 사후의 시점에 대한 주효과와 시점 간 주효과에 대해서 서술하고 이후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여기서 괄호 안에 F값을 써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각 변인들에 대한 그림을 첨부하고 그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효과성 검증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아까 통계값을 가지고 한번 논문 형식으로 제가 작성해 볼게요. 먼저 표는 두 개가 그려지는데 첫 번째는 종속 변인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표입니다. 우리가 아까 개체 간 효과 검정과 개체 내 효과 검정에서 구형성 가정의 줄에 있는 유의 확률을 확인하고 집단, 시점, 상호작용의 값이 유의한지 확인했었잖아요. 그 줄에 적힌 자유도와 평균 제곱, F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점의 값을 보면 자유도는 1, 평균 제곱은 1.817, F값은 6.654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유의 확률은 직접 몇인지 적기보다는 F값 오른쪽 위 첨자로 보통 별을 써줍니다. 별은 초록 박스에 제가 적어두었는데 유의 확률인 P값이 0.001보다 작으면 별 3개, 0.001보다 크고 0.01보다 작으면 별 2개, 0.01보다 크고 0.05보다 작으면 별 하나를 써줍니다. 그런데 시점의 유의 확률은 0.013이니까 0.01보다는 크고 0.05보다 작으므로 별 하나를 6.654 오른쪽 위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집단과 상호작용 값도 똑같이 값을 찾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참 쉽죠? 두 번째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종속 변수에 대한 사전, 사후, 추후 평균과 표준 편차 표입니다. 자, 표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후 검증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전, 사후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 값들은 기본적인 기술 통계를 돌려서 평균을 구하고 적으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우리의 SPSS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집단 변수에 같이 있어서 그냥 평균을 내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값을 모두 합친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해서 평균을 내줄 필요가 있는데요. 케이스 선택이라고 해서 방법이 있는데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도구에서 데이터를 누르고 밑에 있는 케이스 선택을 누릅니다. 그러면 창이 뜰 텐데 선택에서 모든 케이스가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클릭하고 바로 밑에 있는 조건 버튼을 눌러줍니다. 조건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케이스만 선택하겠다고 조건을 써주면 그 케이스만 선택이 됩니다. 일단 오른쪽에 집단을 넣어주고 이꼴 1을 써준 뒤에 계속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집단이 2로 코딩된 케이스는 대각선으로 표시되고 집단 1로 코딩된 케이스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분석을 누르고 기술 통계량을 눌러서 기술 통계를 하시면 실험 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채우시면 되고 통제 집단에 대해서도 케이스 선택에서 집단을 2로 바꿔주고 똑같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꼭 잊지 않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케이스 선택을 하고 분석을 하신 다음에 새로운 분석을 하기 전에는 꼭 다시 케이스 선택에 들어가서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모든 케이스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새로운 분석을 하시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표까지 작성해 보았으니까 이제 글을 작성해 볼게요. 프로그램 효과 검증. 금연 효능감 향상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 사전, 사후에 대한 시점과 실험 통제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 곱하기 2 혼합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금연 효능감의 사전, 사후 시점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 및 통제 집단 간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 확률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속 측정치에 대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2와 같으며 이를 활용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 추세 그래프를 도출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금연 효능감의 평균 점수가 통제 집단에 비교하여 실험 집단은 사전보다 사후 검사가 증가하고 있어 시점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프로그램 효과 검증은 모두 작성되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일단 지금은 변인이 금연 효능감 하나라서 짧지만
보통 변인이 3개 이상이니까 여기 적힌 것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효과 검증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각각에서 사전 검사 및 사후 검사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나는 좀 더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런 부분을 더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검사도 실시한 경우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반복 측도 분산 분석을 실시하는데요. 보통 프로그램 효과성 논문이 추후까지 검증하는 게 기본이라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방식은 아까 이원 혼합 분산 분석 방식과 같고 확인하는 부분도 같습니다. 우리가 검증하려는 것은 금연 코칭 프로그램이 코칭 종결 이후에도 효과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추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까 케이스 선택에서 실험 집단만 선택했던 것을 먼저 그대로 해줍니다. 그리고 분석을 누르고 일반 선형 모형에서 반복 측도를 눌러줍니다. 아까는 수준수를 2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점이 3개이기 때문에 3으로 적어주고 추가 버튼을 누르고 밑에 측도 이름은 그대로 효능감으로 추가해서 정의 버튼을 눌러줍니다. 새로운 창이 뜨면 사전, 사후, 추후 순으로 개체 내 변수에 효능감을 넣어주고요. 아까는 개체 간 요인의 집단을 넣었지만 이번에는 넣지 않고 바로 도표로 클릭해주세요. 요인에 있는 시점을 수평축 변수에 넣고 추가를 눌러준 뒤에 아래에 있는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는 아까 없었던 EM 평균을 누르고 시점을 평균 표시 기준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주요가 비교를 체크해 주시고 신뢰 구간 수정을 본페로니로 바꿔주고 계속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옵션을 클릭한 뒤에 기술 통계량과 효과 크기 추정값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자, 과정이 이해가 잘 안되면 다시 반복해서 봐주세요. 바로 결과값을 볼게요. 실험 집단만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개체 내 효과 검증 값을 보면 됩니다. 구형성 과정의 유의확률을 보니 0.000으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세 시점, 즉 사전, 사후, 추후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저것만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밑에 내려보시면 대응별 비교라는 표가 있는데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실험자 입장에서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간의 평균 차이가 있어야겠죠. 코칭을 진행했으니까 점수가 올라가야죠. 그리고 반대로 사후 점수와 추후 점수에는 평균 차이가 없어야겠죠. 그래야 금연 효능감이 코칭 진행 후에도 효과가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결과값을 보면 시점 1과 2의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 확률은 0.007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합니다. 그리고 시점 1과 시점 3도 0.000으로 유의하네요. 즉, 코칭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와 추후의 시점인 2와 3의 유의 확률을 보니 0.433으로 0.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죠. 즉, 프로그램의 효과가 잘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림도 보면 한눈에 시점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지속성 검증 논문 작성과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표 1개와 그림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요. 표와 그림은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넣어주면 되고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금연 효능감에 대한 사전, 사후, 추후 검사 간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프로그램 실시 사전, 사후, 추후 시점의 효과는 금연 효능감의 유의 확률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 점수의 평균 추세 그래프를 도출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금연 효능감의 평균 점수가 사후 검사보다 추후 검사에서 평균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연 효능감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의 효과는 코칭 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프로그램 효과 지속성 검증은 모두 작성되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제가 작성한 글들은 정답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형식만 갖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논문을 쓰신다면 다양한 선행 논문을 꼭 참고하셔서 글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성 검증을 하실 때는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서 상호작용이 유의한 변수만 지속성 검증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원 혼합 분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린 자료를 가지고 오늘 배웠던 것을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용이었습니다.